팔면 보건당국이 슈퍼 전파자로 보고 2월 있는데 19일 정례 발생을 브리핑을 해서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저녁부터 브리핑이 시작이 코로나19 됐습니다. 들어보도록 감염자가 하겠습니다. 15명이 추가되어 총 46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31번 환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구분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되었으며 현지의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면서 31번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고 확진되는 환자들은 격리 치료병상에 입원시키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여 감염 확산을 통제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시지 말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시에도 중소본의 현장 지원반 인력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초기부터 전염이 일어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방역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상황인지 여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판단할 것이나 정부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대응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진단검사 물량을 1일 5천 건까지 가능하도록 확충하였고 검사 대상자의 기준을 확대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를 464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를 의심하는 경우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800에서 1000여 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격리병상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모든 환자는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분이 건강하게 퇴원하였고 오늘 4분이 바이러스 배출이 없어져서 격리 해제된 상태로 추가 퇴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대응 준비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의료계 협력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 체계 준비를 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노력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구시의 시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침,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네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바로 찾아가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에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시의 선별진료소는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나 경증의 모든 분들이 선별진료소에 모이시는 경우 적절한 진료도 어렵고 또 교차 감염의 가능성도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발열이 나지 않는 가벼운 감기 증상의 분들은 가급적 집에서 쉬시면서 경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의 분들은 1339 콜센터나 보건소의 상담을 거쳐 선별진료소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대구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 완료 전 청구 확인 절차만 거친 후에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조기에 지급하고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조기 진단과 진단검사 의뢰 등의 방역 업무가 가중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례를 통해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의료기관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의료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차등과 관련한 인력 시설에 대하여 지난 분기에 신고한 현황 그대로 적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 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하여 과도하게 검사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내 우리 국민의 이동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하여 오늘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크루즈선에 탑승하였던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 6분과 일본인 배우자 1분이 이송되었습니다. 금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현장에서 우리나라 검역을 받은 결과 7분 전원이 증상이 없어 모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하였고, 이분들은 오늘부터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 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귀국하는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 국민과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2월 17일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월 18일부터 유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이 직접 시스템에 접촉하여 유학생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와 복지부 특별입국 심사 과정의 자기진단 앱에 입력된 연락처와 증상 여부 등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학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유학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구입 비용을 대학에 지원 중이며 관리 인력 확보와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한 예비비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유학생회 등 협조를 통해서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방역, 모니터링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한 귀국 국민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상이나 방역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미 강조했듯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고 방역 체계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여 지역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들도 사전에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체계를 믿고 과도한 불안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의 종합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네,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